요약집을 좀 간단하게 보시고 요약집의 133페이지 그냥 내용만 간단간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자, 건축물의 건축하고 나오면 이 건축은 뭐를 말한다? 신축을 의미하겠죠. 자, 그리고 사전결정. 사전결정 제도는 뭐 하기 전에? 그렇죠. 허가하기 전에. 그래서 법으로는 제10조로 나와 있죠. 그래서 허가대상 건축물이 있으면 그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기 전에 자, 먼저 누구한테?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 전 사전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부분이죠. 그럼 이 사전 결정 신청할 때 필요하면 어떤 심의 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 동시 신청할 수 있죠. 그러니까 꼭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동시 신청할 수 있다. 그럼 허가권자는 자, 사전 결정 신청 받으면 여기에다가 사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사전 결정해서 뭐 해줘야 된다? 통지. 그럼 통지를 받은 그 신청자들은 다시 허가권자에게 통지 받은 날로 몇 년 안에? 2년 안에 반드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거지. 그래서 요 기간 안에 안 하면 그 사전 결정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다음 이때 허가권자가 사전 결정하려면 뭐 해야 된다? 협의해 줘야 돼. 왜 협의해 줘야 되냐면 요 통지해 주면 통지 받은 걸로 어떤 효과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효과? 개발행위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또 농지 전용 허가도 받은 것으로, 이런 효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과 뭐 해서 협의해서 해주라고 그래. 그럼 우리 공법에 협의하면 항상 누구를 말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자, 개발행위 허가, 그럼 허가에 관계된 행정, 특광시장 군수하고 협의하고, 농지하면 농림부 장관, 산지하면 산림청장,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어떤 하기 전에 협의하라. 그럼 이 사람은 협의 요청 받으면 여기다 며칠 안에 15일 안에 의견 제시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지난번에 국토계획법 30일, 자, 우리 도시개발법 20일, 여기는 15일 이렇게 나온다고 설명한 적 있죠. 자꾸 반복하시면 돼. 그래서 협의해서 결정한 다음 통지해 준다. 통지만 받으면 효과, 그래서 의제사항이라고 그러죠. 의제사항 몇 가지? 4가지 나와. 자, 개발행위 허가, 농지, 산지, 하천, 거기 4가지. 그런 것도 이미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효과가 나오는 게 사전결정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두 번째 건축허가. 그럼 건축허가에서 허가권자에서 원칙하면 항상 시장, 군수, 구청장, 요게 반드시 써 있어야 돼. 뭐 특광시도, 시나, 자, 도지사나 이런 거는 써 있어도 상관없고 있어도 상관없어. 가장 기본적인 건 이 내용이죠. 자, 일반 시하고 군에서는 누구? 시장, 군수. 특별시나 광역시는 구청장이 허가권자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의미할 때 건축이나 대수선에 대해서는 이 사람한테 허가 받아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예외로 특광시장에게 허가받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자, 특광시에서 어떤 건축물? 대형 건축물을, 자, 행위는 건축할 때
대수선은 없죠. 일반 허가는 건축과 대수선. 특광시에서 대형 건축물은 대수선이라는 보다 건축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그 대형 건축물이 첫째 층수가 21층 이상이다. 연면적 합계는 10만 이상이죠. 그리고 연면적 10분의 3, 10분의 3 이상으로 뭐를 해서 증축해서 원래 여기서 건축은 신축한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신축인데 요건 증축을 해서 증축으로 인해서 어디에 1, 2에 해당돼요. 저 위에 해당이 된다 그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도 단 공장이나 창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것까지 배워요. 심의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제외한다 이 말은 누구한테 허가받아라? 구청장 허가받아라. 자, 특광시장 허가인데 공장이나 창고나 심의 거친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누구한테? 그냥 구청장. 그때 여러분 책에 이제 잘 보셔야 돼. 이게 이제 처음 설명하니까 심의 거친 건축물 중에서도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야? 다시 특광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 심의 거친 건축물 중에 무슨 건축물은 초고층은 초고층 건축물로 써져 있으면은 반드시 뭐를 특광한테 받아야 돼. 초고층이 얼마야? 그렇지 50층. 아무리 심했어도 초고층 50층짜리는 구청장이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처음 배울 그 써진 거 요약집에 분명히 써져 있어.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위에만 설명해 드린 거고. 그러니까 지금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축물은 제외 그 말은 누구한테? 구청장. 근데 심의 거친 것 중에서도 무슨 건물은 초고층일 때는 그대로 다시 누구한테? 특광한테 허가 받아라. 그 내용이야. 책에 써진 거 이해되셨죠? 자, 요게 이제 허가권자고. 자, 도지사의 사전 승인 문제가 있죠. 그럼 도지사 사전 승인은 구역으로 어디가 아닌 거? 특광시 제외한 시군에서 하는 거죠. 특광시가 아닌 시군에서. 그러면 도지사 사전 승인이란 허가권은 누구한테 있고 시장 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에 뭐 받는? 승인 받는 경우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거 3개 그대로 들어가죠. 그리고 4번째, 5번째 있죠. 그럼 여기서도 요 끝에 보시고 단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축물은 제외 이렇게 돼 있죠. 자, 제외라는 말 무슨 뜻? 승인 없이도 할 수 있다. 근데 심의 거친 건축물에가 다시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하고 제외 써져 있죠. 이 말은 다시 뭐 받아라? 승인 꼭 받아라 그 뜻이야. 그분들 책에 있는 거 저기다 표시해 두셔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 일반 과정 할 때는 필요 없죠. 이제 문제 풀 때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같은 개념도 주의를 해 두셔야 되고. 자, 4번과 5번에서 4번은 뭐에 관련? 자연환경, 수질보호. 5번은 주거환경, 교육환경 이 문제예요. 요거 공통상 누가 지정해야 돼? 도지사가 지정 공고했다는 말이 꼭 들어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4번에 해당할 때는 층수가 연면적부터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몇 층? 3층 이상이가 돼. 그리고 여기에 대표적으로 위락과 숙박시설. 근데 이쪽에는 층수 면적 상관없이 위락과 숙박시설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은 지문이 나와도 여러분 시험이 지금 이거잖아. 위락과 숙박인데 4번에 걸리면 층수 면적이 맞아야 되는 거고 5번에 해당할 때는 층수 면적 없이도 해당되는 거죠. 자, 이쪽에서 볼 때 요 시설은 무슨 시설? 편의시설. 이쪽에서 보는 요 시설은 위의 시설이야.
말 그대로 주택가나 학교 주변에는 이건 나쁜 시설이고 유원지에 가면 좋은 시설이지. 그래서 유원지 쪽은 요만큼 이상이 된 것만 규제하고 주택가나 학교에 대한 층수 면적 상관없이 규제한다. 그 내용이야. 그리고 이 5번에 해당할 때는 뭐도 거부할 수 있어? 건축 허가라는 것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우리 유일하게 허가라는 개념은 상대적 금지 해제니까 요건만 갖추면 꼭 다 해줘야 돼. 근데 유일하게 건축법은 거부권이 있다는 게 이게 하나야.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거부한 게 아니라 어디에 관련되면 위락 숙박이 여기에 관련된 경우면 거부해. 똑같은 위락 숙박도 여기는 거부권이 없다는 이야기야. 자, 기분 나쁜 시설이다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학교나 주택가에서만 위락과 숙박은 거부해. 자, 거부하려면 뭐를 거쳐야 돼? 심의 거쳐서 거부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여기가 안 빠지고 나오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 자, 이제 신고 문제는 또 별도로 나오기도 하고 허가하고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먼저 자, 신고까지 할게요. 자, 우리 건축 신고하면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허가의 특례사항이라고 말해. 원래 건축은 허가가 원칙인데 특례니까 예외로 뭐한다? 신고한다 그래. 그래서 대표적인 숫자가 두 개가 있죠. 바닥 면적 합계로 얼마짜리 85제곱미터 이내에 증계 재축이 있어. 그런데 연면적 합계로는 100제곱미터 이하라도 그 건축물 뭐 하는 것도 신축하는 것도 신고사항이야. 요거 바닥면적 합계는 85인데도 뭐가 없어? 신축이 없어. 연면적 합계라면 숫자는 더 커졌는데도 신축에도 뭐다? 신고사항이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 3층 미만에 건축도 있고 대수선도 있어. 맞죠? 똑같은 숫자 나오는 건축도 있고 대수선이 있어. 여기는 어디를 대상? 관농자를 말해. 여기는 모두야. 모든 지역. 지역 이름 안 써니까 모두고. 여기서는 반드시 뭐야? 관농자야. 여러분 책에 2번, 3번이야. 신고사항 2번, 3번. 아셨지? 그러니까 숫자가 같으니까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 얘기야. 똑같이 나와도 뭐 하는 경우도 있고 건축하는 경우도 있고 대수선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건축은 어디에서? 관농자에서만이 신고사항이야. 여기는 모두 다 돼. 근데 이제 관농자라도 뭐 어디는 제외한다? 비도시의 그 지구 단위 계획구요. 또 뭐로 돼 있어? 방제지구, 또 붕괴 위험지역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자 여기에서도 허가사항이 된다. 그 내용이야. 앞으로 숫자 두 개 똑같이 나왔다. 건축도 있고 모두 대수선. 건축일 때는 어디만? 관농자에서만 신고사항이고 대수선은 용도지역 상관없어. 도시 써놨던 관리 써놨던 전부 다 무슨 사항이다? 신고사항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시험 문제 신고사항은 이거란 이야기야. 그 다음에 자 높이 몇 미터로 3미터 이하로 뭐 하는 거? 증축하는 거. 3미터 이하는 한 층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특별한 설명 없으면 한 층은 몇 미터? 4미터로 보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신고사항이 된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공장 나오잖아. 공장. 자, 공장은 문장 그대로 어디지요? 공업지역. 또 비도시의 지구단위. 또 산업단지에서. 맞죠? 이것도. 층수 얼마 나와? 2층. 연면적 합계 500 나오지. 여기에서도 신축해도 이런 것은 신고사항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대표적인 신고사항도 뭐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면적 두 개 관련된 거.
또 요렇게 관련된 거, 그리고 3m의 증축 자리, 그리고 공장 문제는 항상 어디에서만 공업, 비도시 지구, 그리고 어디에서 산업단지, 2층 500 요런 것들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시라는 이야기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서 거기에 어떤 것들이 관련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215페이지 1번 문제. 허가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광역시에다 건축하려고 그래. 그럼 누구? 광역시장 허가야. 2번에 시장 군수는 21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 기본 설계도 첨부해서 누구의 승인? 도지사 승인이 필요해. 3번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때에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2회가 아니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공법에서 앞으로 추가로 연장할 때는 전부 횟수는 1회밖에 없어. 1회야. 1회고 대부분의 기간은 자 1년 아니면 2년이 연장이 돼.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2회에 한해서 이런 거는 절대 시험에서 없어. 1회에 한해서니까. 자 4번에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다 설계도서 첨부하여 허가권자에 제출해. 뭐 이런 거 갖고 답 나오진 않겠죠. 자 5번 허가권자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죠. 그리고 여기는 착수한 상태야. 그럼 2년 안에 착수를 안 해도 어떻게 해야 돼? 취소해야 돼. 착수하고 완료 불가능해도 취소고. 두 가지야. 거기는 지금 두 번째 나온 거야. 원래는 2년 안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야. 근데 2년 안에 착수는 했는데 뭐가 불가능? 완료가 불가능해. 취소 사유야. 자, 문제 2번. 사전 결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A도 BC에서 30층의 건축물을 건축해. 그럼 30층의 건축물 건축이니까 허가야 신고야? 허가 대상이지. 30층이면 허가잖아. 우리는 200과 3층이 기준이야. 203층이. 그거 이상이면 전부 허가고 미만이면 신고사항이거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저기 나온 숫자 뭐야? 저 200 미만, 3층 미만 그게 기본의 허가 기본이야. 그거 이상이면 허가고 미만이면 신고란 이야기야. 그럼 30층이니까 당연히 무슨 상이야? 허가 대상.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그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는 걸 그렇게 써놓은 거야. 몇 층 이상? 3층, 30층 이상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래서 허가 신청하기 전에 A 도지사에게 끝 문장 사전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어디가 틀렸어? 그렇지.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비시장이라고 나와야지. 도지사는 허가권자 아니잖아.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 신청인데 A도 B시니까 B시장에게. 자, 끝 문장 사전결정 신청하여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 두 군데가 틀렸어. 자, 2번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국장과 협의한다. 왜 틀렸을까? 우리가 협의를 알아야 돼. 협의. 그럼 관계행정이잖아. 그럼 관계행정이 돼. 관계된 용어가 뭐야? 환경. 그럼 누구하고? 환경부. 그래야 돼. 그래도 아셨지? 공법의 협의라는 개념은 관계행정이야. 관계행정. 그냥 농지 그러면 누구야? 농림부. 환경하면 환경부 이런 이야기야. 그래 국장이 아니란 이야기잖아. 3번 사전결정 신청자가 사전결정 통지 받거든 2년 안에 허가 신청 안 하면 신청 효력, 결정 효력은 상실해. 답은 3번. 4번 사전결정을 받은 자는 사전결정된 건축물의 입지 규모 용도 등에 관하여 공고하는 건 아니지. 자, 문장을 고쳐야 돼. 맨 앞에 사전결정을 받은 자를 허가권자가 허가 신청자에게
그냥 허가권자가 신청자에게 그러면 되겠다. 허가권자가 신청한 자에게 됐나요? 신청한 자에게 사전 결정된 건축물의 입지 규모 용도 등에 관해서 공고가 아니라 통지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지문이 맞고 공고한다는 내용은 없어 여기는. 그 다음 5번 사전 결정의 신청자는 그 신청 시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있다. 동시 신청도 가능하다. 자, 3번에 건축허가에서 틀린 것은 1번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하면 당연히 누구한테 시장군수 구청장 허가 받아야 한다. 3번에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 허가 받는다. 그 다음에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데 여기는 연면적 합계인데 이런 이야기지. 연면적의 합계잖아. 원래 개념은 연면적의 합계라는 말을 그냥 뭐라고 그래? 연면적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대로 연면적의 합계야. 연면적의 합계가 뭐야? 그냥 연면적이야. 그렇게 써도 틀리진 않아. 그러니까 원래대로 쓰려면 이렇게 써줘야 되고, 자, 여러분들 틀리게 이러면 이렇게 써. 근데 틀리지 않아. 같은 말로 봐. 연면적 다 합해놓은 게 나중에 뭐야? 연면적이거든. 그러니까 요게 있느냐 하면 이 말이야. 그냥 연면적 합계, 원래대로 쓰면 연면적의 합계야. 법률에는 그걸 줄여서 뭐라 그래? 연면적 그래. 틀린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알고 들어가셔야 돼. 원래대로 쓰려면 연면적의 합계야. 자, 그런 문제가 나올 거야. 5번에 2번 지문 보세요. 5번에 2번 지문 뭐라고 나와? 연면적의 합계야. 그걸 줄여서 그냥 뭐라 그래? 연면적 그런다는 이야기야. 알고 가셔야 돼. 그래서 가서 시험장 가서 우리 연면적 합계로 배웠는데 틀렸다 그러지 말란 이야기야. 연면적의 합계는 그냥 뭐라 그래?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야. 아셨지? 그래서 3번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광역시가 연면적의 합계란 뜻이야 지금. 그래서 맞아. 4번 시장군수가 위락시설에 대해서 교육 환경을 감안하여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이거 참 애매한 지문이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위락이나 숙박이잖아 지금. 요거를 시장군수가 여기를 두 개로 구분해 놓고 공부하셔야 돼. 허가시에는 어떻게 해야 돼? 도지사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이 내용이고, 허가를 안 하고자 할 때는 뭐 거쳐야 돼? 심의 거친다 이 내용이야. 이걸로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이 지문이 지문. 허가할 건지 허가를 안 하기로 할 건지. 지금처럼 뭐라고 해도 허가하지 않기로 했어. 그럼 건축인에 뭐가 심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지. 허가하기로 했으면 누구?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겠지. 요거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 모르면 이제 금방 다 헤매지. 응? 자, 다시 한번. 위락과 숙박을 시장군수가 허가하려고 한다. 그럼 누구? 도지사 승인이고, 허가하지 않고 싶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심의 거쳐라 이렇게 나오겠지. 그 대신에 항상 거기에 이제 뭐가 단어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시장군수가 주거나 뭐가 걸려 있어? 교육이라는 개념이 걸려야 되겠지. 교육이. 자, 그러게 아닐 때는 거부권 행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위락과 숙박을 시장군수가 하는데 사유가 뭐야? 주거나 교육 때문에 허가하고 싶다 그러면 사전 승인, 허가하기 싫다 그러면 심의 거쳐서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지. 이렇게 해놔야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혼동을 않고 풀 수가 있어. 허가할 건지 안 할 건지야. 허가하려면 승인, 허가 안 하려면 심의 그러면 되겠지. 구분되셨지 이제. 지문을 이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생각 따라 풀면은 다 틀려요. 그러면 생각 자체가. 자, 5번. 자연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한 구역 안에 3층 이상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가할 때에는 도지사 뭐가 승인이 필요하지. 이때는 자연환경 수질보호는 층수나 면적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4번 문제. 특광시장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아닌 걸 물었죠. 자, 3번.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로 용도가 공장애로 쓴다고 그랬네. 그럼 누구한테? 구청장 허가 받아도 되는 거지. 나머지는 전부 맞는 거고요. 5번 문제.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하기 위해서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물었어. 자, 허가에 하기 전에 도지사 승인. 1번. 연면적 10분의 2가 아니라 연면적 10분의 3. 3을 증축한 3 이상이지.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인 공장. 공장은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설령 10분의 3 이상으로 증축했고 21층이 됐더라도 뭐가 나오면 공장이면 승인 안 받아. 이번에 연면적 합계가 10만인 창고니까 승인 안 받아. 3번 자연환경 들어갔고 도지사가 지정 공고했고 연면적 합계가 900이고 2층인 위락이면 승인 안 받아. 왜? 항상 수질보호나 자연환경이 나오고 위락 숙박이 나오면 층수 3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00 이상이 돼야 돼. 1000 이상이. 그러니까 편의시설의 규모가 작으면 승인 안 받고 한다 그 말이야. 그럼 5번도 수질 나왔어. 도지사 지정 공고했고 또 숙박 나왔으니까 층수 얼마? 3층 아니면 연면적 합계로 1000. 그 두 개 동시 만족 아냐? 두 가지 중 하나야. 아까 여기 써놨잖아.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어디 있어? 이쪽에 있나? 여기 요렇게 돼 있잖아. 오와야 이거나야 이거나. 그래서 일부러 영어 써드린 거야. 한글로 쓰면 잘 구분 안 하니까. 여러분 영어 더 좋아하잖아. 응? 요즘에 기업의 로고도 전부 뭘로 해야 돼? 영어로 했어야 고급스럽잖아. 우리도 고급스럽게 오와 이렇게 하는 거야. 아셨지? 여기는 뭐야 그러면? 그렇지. 여기는 and야. 여기는 요건 두 개가 다 맞아야 돼. 아셨지? 우리 이러면 또 저 기억자 잘할 거 아니야. 시험장 가서. 자, 그래서 이제 5번 문제는 기출문제야. 그러니까 기출문제 내가 연면적 이렇게 안 쓰잖아. 정확하게 뭐라고 써? 연면적의 합계 이렇게 써. 왜냐면 그냥 연면적 쓰면 또 이신청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개인이 낼 때는 그냥 연면적 써놓고 써도 상관이 없는데 실제 시험장 가면 연면적 이렇게 잘 안 써. 반드시 연면적의 합계. 왜? 나중에 이신청 받기 싫거든. 그러니까 있는 대로 써주는 게 더 좋잖아. 그러니까 원래 배운 대로 연면적의 합계. 그냥 줄이면 뭐라고? 연면적. 간혹가다 한 번씩 연면적이 나올 때도 있어 있기는. 그러니까 알고는 가시라는 얘기야. 자, 문제 6번. 허가 거부 및 취소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거. 1번. 허가권자는 위락 숙박시설의 건축물에 허가를 하는데 사유가 뭐로 나와서 주거, 교육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다고 부족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2번이 또 하나 또 있죠. 허가권자가 방제지구하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인데 상습적으로 침수된다는 말 기억나요?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다 지하층 설치하려고 그래. 그럼 허가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래서 1번 2번이 거부야. 대신에 거부하려면 건축연에 뭐? 심이 필요해. 1번 2번 모두 다 거부권은 맞지만 거부하려면 건축연에 심이 거쳐야 돼. 자, 3번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착수 안 하면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야. 4번에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했으나 완료 불가능해도 취소해야 돼. 그리고 취소 사유 3번이 이제 새로 신설이 된 거지 이게. 착공 신고 전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1년이 아니라 6개월이야. 6개월.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취소해야 한다. 그래서 올해는 그 3, 4, 5번이 취소 사유인데 새로 신설된 건 3번이라고 그랬어요. 3번이 신설된 거야. 자, 그것도 7월 달에 신설된 거지. 우리는 공부는 미리서부터 했지만 정확한 시행일은 7월이야. 7월 20일인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시행일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하는 거죠. 문제 7번. 허가와 관련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틀린 것은 내가 오늘 왜 이러냐. 틀린 것은 컨디션이 별로네. 자, 더워서 그러나? 더워서 그런가. 자, 다시 틀린 것은 1번. 그럼 틀린 거니까 틀린 것만 바로 읽으면 되겠네. 어? 자, 5번. 국장은 건축허가 제한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면은 그 해제를 명할 수는 없고 단지 공고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 기출문제 보면 이 착공 제한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 허가 문제에서 보면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문제죠. 자, 먼저 허가권자부터 알아볼게요. 허가권자는 원래대로 해볼게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본일 거고, 그 다음에 섭섭하니까 특별자치 시장하고 도지사도 묶어서 하나 넣어놓고, 그냥 도지사 아니에요. 특별자치 도지사야.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무슨권을 허가권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허가권자는 이 사람이 허가권자야. 그래서 누구는 허가권자가 아니면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 지자체에서 이 도지사는 허가권이 아니라 무슨 권으로 사전 승인권을 갖고 있어. 사전 승인권으로. 허가권자는 아니에요. 자, 그때 두 번째 제한권자가 누구이냐. 제한권자가 국장하고 시도지사예요. 그래서 기본부터 국장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죠? 자, 시도지사는 허가권자의 허가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 시도지사는 반드시 이름을 명시해야 돼. 누구? 시장 등의 허가만 제한해. 그러니까 국장은 다 아랫사람이니까 그냥 허가권자로 통일이 돼. 근데 이 사람은 자기도 제한을 못하니까, 자, 이 사람들 제한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아랫사람 누구? 시장 등이라고 나와야 돼.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국장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한다.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한다. 요게 기본 문제예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제한을 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반드시 뭐 받아서? 요청받아. 그때 직접 할 수 있는 사유가 뭐로 나오냐면 국토관리상 이렇게 나와. 국토관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요청하면 그때는 누구? 주무장관. 주무장관이 여기다가 요청을 해. 국장한테. 그러면 자, 제안을 해줘. 자, 주무장관이 직접 제안한다 이런 말은 없어. 장관 이름 나오면 반드시 누구한테? 국장에게 제안해. 자, 시도지사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 자, 사유는 도시계획 또는 지역계획 이렇게 나와. 사유도 지자체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사유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돼. 그리고 자, 시도지사가 이렇게 제안하면 요 국장한테 뭐 해줘야 돼? 보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시장 등의 허가를 제한할 때는 즉시 보고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보고받은 국토부 장관은 제한이 과하다. 너무 과하다. 그럼 뭐 할 수 있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아까 방금 했던 질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지난번 시험 문제는 자,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나왔어. 그것도 틀렸잖아. 뭐만? 보고받고 과하면 해제 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이내야. 2년 이내로.
그 대신에 1회 한해서 얼마 1년 연장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지. 그럼 횟수 한번 기억해 봐요. 국토계획법은 허가 제한 총 몇 년? 최대 5년. 도시정비법은 최대 4년. 여기는 3년. 이해되신 거야? 5, 4, 3으로 해놨어. 일부러 그렇게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은 같이 기억하라는 이야기야. 우리 제한 그러면 제한 문제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이렇게 하듯이 허가 제한 문제도 3개 있다는 이야기야. 국토계획 개발행위 허가 제한했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 먼저 몇 년? 3년. 그리고 얼마? 2년 연장. 도시정비법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 건축물 건축과 토지 분할은 투기 때문에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때 몇 년? 3년. 얼마 연장? 1년이야. 건축법은 2년에 얼마? 1년이야.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 시험장 가도 어디서 비순가하고 혼동을 안 치. 근데 하나하나씩 외워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이게 속혀진다는 얘기야. 시험장 가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한되면 이 사람들은 여기다 반드시 뭐 해줘야 돼? 통보해야 돼. 제한했으면 제한했다고 통보해 줘야 돼. 그럼 이 통보 받으면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뭐야? 이제 공고해 줘야 돼. 여기까지도 절차를 내. 제한하면 허가권자에게 뭐하고? 통보. 통보받은 허가권자는 뭐한다? 공고한다. 이렇게까지 나와. 자, 이제 문제 여기서 예외가 하나 나와요. 제한 절차가 나와. 그럼 우리 그동안에 배운 대로 하면 제한하려면 뭐 했어? 심의하고 제한한다. 이거는 알고 있어. 그래서 기본적인데. 자, 그러면 심의에 앞서서 뭐 한다? 의견 청취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의견 청취가 여기가 지금 제한권자가 누구야? 국장하고 시도면 그동안에 여기 시장군수가 나왔거든. 시장군수가. 근데 여기 누구? 주민으로 돼 있어. 이게 건축법은. 건축법은 개개인에게 행위를 하다 보니까 행정청하고의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야. 그래서 누구? 주민이야. 요것만 틀려. 다른 절차는 다 배운 대로인데 여기는 국장, 시도가 제안했으면 기본적으로 여기 누구로 나와서 시장, 군수, 의견 듣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까지는. 여기만 누구로 돼 있어? 주민이야. 요거 한 것만 신경 쓰셔야 돼. 어쩔 수 없이 얘기가 나온 부분이니까 요거 신경 써야. 근데 이게 얼마 안 돼. 신설된 지가. 예전에 절차도 없었는데 절차 이렇게 하라고 신설하면서 여기다 갑자기 주민 해놨어. 그 내가 바꾼 게 아니라 주민이라고 법에서 바꿨으니까 나도 할 수 없는 거야. 나도 그냥 배운 대로 시장군수 해주면 좋겠는데 여기는 주민으로 했으니까 주민으로 하셔야 돼. 여기다 시험장에 시장군수 여러분들 해놓으면 틀렸다고 찾으셔야 돼. 여기만큼은.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야. 이게 예외야. 예외. 원래대로 하면 누구다? 시장군수라는 거 늘 배웠어. 근데 여기만큼은 누구로? 주민 돼 있으니까 좀 신경 써서 공부하시라는 거. 자, 문제를 다시 보세요. 자, 그 뒤로 계속 나올 거니까 7번 문제. 7번 했죠. 그 끝에 5번 문제. 8번. 허가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걸 찾아라. 이게 이제 새로 신설된 거 지문 하나 넣어놨네요. 1번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무슨 권? 소유권 확보해야 돼. 원래는 요 조문이 주택법에가 먼저 있었어. 주택법에. 우리가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무슨 권? 소유권 취득해야 된다. 그걸 재작년에 이렇게 이쪽에다 옮겨왔어. 건축법도 지금부터 무슨 권? 소유권 확보하라 이렇게. 그런데 2번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은, 사용할 수 있는 권은 뭐야? 사용권만 확보한 경우에도 소유권 확보 안 해도 허가는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 주택법도 똑같잖아 이게. 3번에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나 구조 안전 문제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건축물 및 해당 대지에 자 뭐가 나왔어? 공유자 수에는 100분의 얼마? 80 이상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권 확보 안 해도 건축허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집합 건물로 보는 거죠.
우리가 개개인의 건물은 그냥 소유권이고 사용권인데, 자, 집합 건물이다 보니까 누가 있어? 공유자가 있다는 이야기지. 그럴 때는 공유자 80. 그럼 건축권, 우리 주택법도 얼마였어? 80% 이렇게 나왔잖아. 똑같은 의미야. 그 다음에 4번에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의 공유자 중에서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에게는 공유지분을 뭐로 매도?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하고 몇 개월 이상 협의하고 3개월. 내용은 어디하고 똑같아? 건축법하고 내용은 똑같이 돼 있다는 이야기야. 그때도 주택법하고 그때도 항상 주택법도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협의하라 이렇게 나오잖아 문제가. 자 9번 문제. 허가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국토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하거든. 시장군수 구청장 허가도 제한할 수가 있죠. 이럴 때는 허가권자라고 써도 되고 이름 다 써줘도 되고 일부만 써놔도 다 맞아. 국토부 장관은. 2번 허가 제한하면 2년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 예외는 몇 년 연장? 1년 연장. 3번에 시도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 등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4번 환경부 장관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국장에게 건축허가 제한을 뭐한다? 요청한다. 그러니까 다른 장관은 직접은 못하고 국장에게 요청을 하죠. 5번 시도지사가 시장 등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경우에 그 기간 대상 지역을 정하여 사전에 국토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된다. 보고해야 돼. 이게 기출문제야. 실제 시험에 나온 거야 이게. 그래서 즉시 국장에게 뭐한다? 보고하라고 돼 있다는 얘기야. 10번 문제. 허가와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1번 2번부터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거환경 등 주변 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은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을 했고요. 4번 들어갈게요. 시도지사가 시장 등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즉시 국장에게 보고하고 국장은 제한 내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5번의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착수 않거나 2년이지. 원래는 1년이 맞아. 근데 개정돼서 2년이야. 개정이 돼서 2년이야. 그래서 그 숫자 바꾸시면 되고. 자 11번 12번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거야 이거는. 자 13번 허가 제한에 대해서 틀린 것은 3번 건축허가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1회 한해서 2년 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 1년이야. 그 2년짜리가 있다 보니까 자꾸 낸 거지. 바로 우리 국토계획법이 2년을 연장하잖아. 그러니까 자꾸 또 그놈을 내는 거지. 자 나머지 질문 됐고 14번에서 틀린 거. 자 2번 교육감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장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걸 틀렸지. 직급이 안 맞다는 이야기야. 장관은 장관끼리 요청이지. 그래서 교육감은 아니야.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은 그래야 되겠지? 재작년 기출문제가 그래. 이게 재작년인가? 자 5번 지문. 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했을 때 국장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 뭐한다? 명할 수 있죠. 15번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자 1번 도시군 계획시설이나 그 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 허가죠. 자 우리 가건물은 건축이냐 축조냐 구분한다고 그랬죠. 건축은 뭐 허가, 축조할 때는 신고사항이거든. 지금 문장이 뭐로 나왔어? 건축한다 그랬으니까 허가 받아야 돼. 요거 기출문제야. 시험에 나온 기출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기출 문제 보면 이 건축법 같은 건 답이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가건물 문제 나오면 뭐하고 뭐다? 건축이냐 축조냐로 찾으셔야 돼. 건축은 허가, 축조는 신고사항이야. 자, 이번에 건축 허가 받으면 산지 전용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기억나요? 여기 아까 나온 거 의제사항 4가지 나오죠. 요거는 여기도 의제사항이지만 허가에도 의제사항이야. 여기서 안 되면 어디에서? 허가 받으면 의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4가지는 저쪽에서 미리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3번 지문 오른쪽. 건축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허가 대상 건축물을 뭐 받으면? 양도 받으면 명의 바꿔야 되겠죠? 건축주 명의 변경은 신고사항이야. 건축주 명의 변경은 뭐다? 신고사항. 자, 4번, 5번은 맞아요. 그냥 읽으시면 되고. 자, 문제 16번. 허가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몇 개냐 그랬네요. 기억. 21층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공장, 창고 제외하고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광시장, 도지사에게 허가 받는다. 도지사가 틀렸죠. 특광만 허가권자고 도지사는 허가권자 아니라 승인권이야. 승인권. 니은의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자, 첫 줄 끝에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에서 허가권자가 위락과 숙박시설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허가하려면 도지사 승인 받아야 돼. 허가 안 하려면 그렇지 심의 받아. 요렇게 해야 돼. 이해되셨지? 그러니까 항상 요 문제 나올 때는 허가하려고 한다 써졌으면 승인이 나와야 되고 허가 안 하고 싶거든 심의 거쳐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자, 그리고 이제 리을, 미음, 비읍은 다 맞았어. 지금까지 배운 거니까. 읽으시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3번이고 기역, 니은, 디귿만 틀렸다는 거. 자, 17번. 건축 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경우를 말하죠. 두 번째, 신고 대상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이면 증계 재축을 말하고, 3번의 신고는 건축공사 완료 후 지체 없이 해야 돼. 자, 건축 신고 후 건축 신고 됐으면 1년 안에 착수는 해야지. 신고가 먼저야. 자, 우리가 신고 먼저 하고 신고 받고 몇 년 안에 1년 안에 착수하는 거지. 1년 안에 착수. 그리고 이제 착수 안 하면 그것도 신고 효력은 없어져. 그 다음에 4번에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적법하게 신고하면 뭐 받은 거? 허가 받은 것으로 봐. 5번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도 당연히 신고만 하면 가능하죠. 자, 18번 문제가 건축 신고에서 틀린 거. 요거 기출문제야. 기출문제.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까지는 맞고, 그런데 자, 뭐라고 조건은 단층짜리 건물의 신축은 뭐한다? 신고사항이다. 맞는 거야. 단층이란 조건 때문에. 단층의 건축물은 신고사항으로 한다. 신축이라도 단층일 때는 뭐한다? 신고사항이야. 그 다음 2번 신고 대상 건축물에 건축 신고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보고, 자, 아까 3번 했고 4번 건축 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축조 신고해야 돼? 신고한 것으로 본다야. 그러니까 본 건물에 공사가 들어가면 공사용 가건물이 뭔가요? 우리 그 현장 사무실 뭐야? 컨테이너 갖다 놓는 거. 그러면 축조 신고는 별도로 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본 건물에 허가나 신고가 있으면 그런 부수적인 것은 안 해도 한 것으로 본다. 그런 의도야.
그 다음에 5번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을 주요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도 변경 신고해야 된다. 뭐를 변경해서? 신고한 걸 변경했으니까 뭐한다? 신고한다. 그 내용이야. 19번 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이나 대수선의 예를 들었다. 틀린 것을 찾아라. 자, 1번 기존 건축물의 바닥 면적 중 80제곱미터 개축 맞죠? 바닥 면적 합계 85이네. 정계 재축. 그리고 2번 연면적 180 기존 2층 건물 뭐 대수선 요거 나왔네. 200 미만 3층 미만 이건 엔드라고 그랬잖아. 두 개가 다 맞았죠. 지금 180이고 2층이니까 맞잖아. 조건이. 그런 대수선도 신고하면 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200, 3층 이렇게 안 나와. 미만이니까 그 내용으로 나왔지. 그 다음에 3번 연면적의 합계로 얼마 100짜리는 신축에도 뭐다? 신고사항이야. 4번에 기존 건축물 높이를 6m를 높게 하면 허가하겠네. 얼마 이하? 3m 이하 증축이지. 3m 이하 증축. 자, 5번에 공업지역 안에 연면적 500인 2층의 공장을 신축하는 거 신고사항 맞네. 아까 연면적의 합계를 뭐라고 한다? 연면적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거는 연면적으로 나왔잖아. 요것도 기출문제야. 19번 문제가. 그래서 그때 논란거리가 바로 500 앞에 연면적이었어.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연면적의 합계는 뭐로? 연면적이다. 요거 때문에. 그래서 그때가 이미 그렇게 나올 결론이 나왔어.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한번 결론 나오면 그렇게 써도 되는데 그 뒤로 그래서 잘 안 썼어. 왜냐하면 또 기출 이제 이의 신청 받으면 귀찮잖아 이게. 그러니까 아예 그걸 안 쓰고 연면적의 합계다 이렇게 썼단 이야기야. 자, 20번 문제.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네. 이건 쉬었다가 신고 대상 대수도 좀 설명할게요.